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의원님 보러 왔습니다. 의원님 보고 또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래 말씀하시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숨도 못 쉬겠네요. 그러면 자,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유 맞습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야 민주주의를 하죠, 그죠? 내 의사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현명하게 하시라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은 왜 이름이 민주당입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입니다. 그럼 저 특정 정당은 국민이 주권이 없나요? 이도 몇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의 지향점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참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말 독특한 민주주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붕괴 시대라고 해요. 사실상 미국이 민주주의일까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미국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미국 민주주의가 왜 저래라고 물으니 교수들이 자꾸 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있습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물었냐면 이 정도면 미국 민주주의 망한 거 아니에요? 하니까 교수들이 다 말했어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뭐 뉴스 보니까 또 총으로 사람 또 쏴주겠더라고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총으로 싸워요, 쟤들은. 근데 이런 말씀 좀 돌아가신 분께는 좀 아쉽지만 송구하지만은 그분이 총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셨는데 그 총기 찬성 얘기를 한 순간에 총에 맞으셨다 하더라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지금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들어서 행정명령으로 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독재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어떤가요? 곳곳에서 극우가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참정당이랑 극우정당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자민당이 극우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센 극우가 나타나서 자민당이 긴장하고 있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관광 코스로 민주주의 관광 코스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부마항쟁, 4.19 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제임제도 있고요. 또 촛불혁명, 빛의혁명, 지역도 달라. 전국을 다 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뭐 BTS 이런 거 같이 그 출신들 세워가지고 물건도 팔고.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서구의 민주주의를 보면 자기가 살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세금 덜 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민주주의를 시작을 하잖아요. 시위를 하고. 그래서 보면 시위 현장이 늘 전쟁터죠. 막 난리예요.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공동체 지향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혁명들, 항쟁들 보면 나조차 못 나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광주에 피를 흘린 광주 시민들이 본인 쫓아고 나섰어요. 작년에 윤석열이 사고 쳤을 때 거리로 뛰어나오신 분들께서 나조차고 뛰어나왔어요. 나라 구해야 된다고 뛰어나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구해야 된다고 뛰어나왔어요. 세계에 이런 민주주의 없어요. 세계에 보면 시민혁명들 보면 다 못 살겠다고 뛰어나와. 세금 그만 걷어 이러고 뛰어나오는 거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 하나 죽어도 이거는 해내야 돼 하는 건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가 안 나. 왜?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죠? 먹을 거 갖고 오고 뭐 서로 챙겨주기 바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 지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대중 정치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이 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신의 부모국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잘 갖고서 이번에 있었던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겪었던 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험을 또다시 축적했고 그게 우리 소프트 파워인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우리 부러워하겠어요. 지금 트럼프 못 내리잖아 지금. 우리 내리거든요. 그죠?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해만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두 분의 삶이 저한테 정말 가슴으로 다가오고 따르게 되고 같이 눈물 흘리게 되고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떤 생각하셨는지 계속 찾아보게 되고 가슴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 두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의 세계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지도자이신 것 같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셨고 민주주의 하나만 바람하시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긴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면서 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 누구와 닮았죠? 예.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이야기하시면서 민주주의는 이래야 한다 100마디 말고도 행동으로 두 분이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와서 참 그런 두 분 대통령님 뵈면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뵈면서 참 자랑스럽다.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가 없는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그 정도는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좀 자랑해도 돼. 제가 어저께 안 했게 중국 대사관 가서 중국 참사관들 불러 너건 이런 거 없지? 했더만은 자기 체제를 존중해달라 하길래 너는 존중 안 하잖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자랑해도 돼요. 세계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잠깐 했으면 어디 나라가 살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자꾸 말을 반복하는데 디마크로시 저 영어에 맞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조직부터 그래야 되고요. 내 주변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남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범이 되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워크숍과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워크숍을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두 당의 워크숍이 달라요. 국민의힘 워크숍 가면 자꾸 남을 비판당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잘못한 거 다 목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막 비판할 거 가르치다 끝나요. 뭐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저쪽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욕한다고 내가 잘하나요? 근데 우리 민주당 워크숍 가니까 국민의힘 욕 안 해요. 장관들 나타나고 우리 왜 하지? 뭐 하지?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서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제가 울산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우연히 정치를 하게 됐는데 늘 제가 가졌던 생각이 꼭 못하는 사람이 남 욕하고 다녀요. 남 뒤키고 다니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더 잘할 궁리합니다. 자기가 잘하려고 애를 어요. 자기가 잘하면요 욕하는 사람도 지체가 나가 떨어지고요. 제가 좀 제 얘기 좀 하자면 저 울산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에서 변호사 사회는 의외로 유리천장이 단단합니다. 이거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울산 출신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변호사 처음 돼가지고 겁쟁이 변호사로 처음 울산 왔는데 그때 빚만 잔뜩 지고 고시원 12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판사 검사 출신도 아니고요. 그 흔히 말하는 제 변호사 자격증도 돼야 하는 로스쿨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역에서 누가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지 그랬어요. 저기 뭐야 저 혁신도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저 세종으로 왔었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근데 변호사 할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중치.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주자. 모자란 나를 믿고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하는 마음으로 저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고객이 막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저는 지금도 공칠 줄 모르고요. 술 먹을 줄 모릅니다. 변호사가 공칠 줄 모르고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 희한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제 자랑이에요. 공칠 줄 모르고 술 먹을 줄 모르는 게 자랑인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뒤돌아보니 울산에서 제일 큰 로펌이 돼 있어요. 밑에 변호사 한 마지막에는 자랑하는 선배인데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울산에서 제일 큰 마당발이 돼 있더라고요. 술도 안 먹었는데 마당발이 돼 있어요. 고개 입고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사람 울산하도 아닌데 와가지고 저 이러면서 또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 특히 검사 출신들이 용납이 안 되거든. 어디 저 근본 없는 놈이 말이야 와가지고 나보다 돈도 더 벌고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막 고소 고발하고 맨날 저는 불려가 조사받고 난 잘못한 것도 웃습니다 하고 이 세월을 몇 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자. 내가 더 잘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렇다고 뭐 내가 손잡아줄 건 아니지만 말이나 따마 칭찬해주자.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니까 억울한 게 다 녹아가고 도리어 제가 우선 투박이 당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라 하는데 내용만 하고 그 자기도 똑바로 뭐해. 근데 저는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저는 더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세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붙어요. 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정당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집권 여당이니까. 야당은 여당 보고 정치하는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하는 거지. 우리가 국민의힘 욕만 하고 우리 일 안 하면요. 국민들이 욕하는 거죠 이제. 저거는 정권 전환도만 일은 안 하고 야당 잡아먹으려고만 한다. 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줘놨더니만 책임 있게 잘하네. 야 믿어도 되네. 그렇게 될 때 진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민주당 워크숍 가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때 정말 중요한 거 시민들께서 민주당 믿어도 되는구나. 야, 저 사람 믿어도 되는구나. 신뢰감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야, 민주당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불안한데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못한 것만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시민들께서도. 그게 아니라 이럴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 귀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하려고 애쓰고 봉사활동 가서도 국민의힘 사람들 1시간 하고 갈 때 우리 1시간 5분 하고 오고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야 진짜 믿어도 되는구나.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성껏 우리 동료 또 우리 주변 분들 또 우리 지역에 같이 숨쉬고 있는 분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더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더 모범이 되고 더 잘하는 걸 보여드리면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믿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압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당 아니에요. 보수당이라는 이름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 얘기해요. 국민의힘 보수당이라는 이름 쓰지 말아 합니다. 무슨 보수당이에요.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보수가 뭔가요?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무슨 보수당이에요? 왜? 급여라고 생각하는 거. 급여요? 자, 예.
보수를 급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세종은 동네 이름이 덕수리 이쁘대요. 한솔동, 그 다음에 지편동, 그다음에 도담동. 자, 혼자서 도담동 질문 들어갑니다. 자, 보수가 뭔가요? 유비야. 진짜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진보가 뭔가요?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시민의 의지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보수당이에요, 진보당이에요? 이건 딴데 물어봐야지. 민주당이요? 예. 진보를 추구하지만 더 안정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헷갈리죠. 왜 해야 되지? 이런 거 보죠. 저한테 좀 물어보시죠. 정도 보수. 이거 말씀 좀 듣고 바로 할게요. 예. 의원님 노여시니까 그 보수는 법과 전통, 진보는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약간 레볼루션. 사실 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로 지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얘기지만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물을 거예요. 물으면 저는 보수 진보를 진영이 아니라 기능으로 봐야 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진영이 되어야 돼요? 니편 대표는 어디 있어요? 보수도 기능이고 진보도 기능이고 어떤 기능이냐 하면 국민들을 받드는 기능이에요. 공동체를 지키는 기능이거든요. 보수의 기능도 필요하고 진보의 기능도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말뜻만 갖고 생각합시다. 보수란 말만 갖고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지킨다. 그거 뭘 지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사회 통합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 그게 보수의 기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게 뭘까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주의자다 얘기를 하려면 헌법 지키려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헌법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고 누구나 다 동의한 가치가 헌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하면 첫 번째 헌법 되게 소중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헌법 보수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 통합에 사회 안정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막 갈아치기하고 혐오 일으키고 이거는 반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개혁신당 안 간 거예요. 개혁신당은 자꾸 막 보수를 하는데 자기는 개혁 보수래. 근데 자꾸 있잖아 남자와 여자는 서로 태어날 때부터 사이가 안 좋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사회 통합에 져야 되죠. 사회 안정에 져야 돼요. 반보수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정당은 헌법을 부수고 또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반헌법적이죠. 그건 반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도 담긴 그 특정 정당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당이라 생각합니다. 왜? 헌법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거든요. 헌법에 뭐라 나와 있냐? 1조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죠? 민주주의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제일 앞에 나와요. 근데 12월 3일날 민주주의 지키라 제일 앞에 났을 때는 우리 당이잖아요. 보수의 기능 지키고 있는 거죠. 헌법같이 시장 경제질서 회복하려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 만들려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잖아요. 자, 이건 보수의 기능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진보는 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입니다. 진보가 사라져버렸어요. 진보가 뭐냐 하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창의적 혁신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해요. 자, 2025년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담동.
민주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는 오늘을 보고 진보는 아니 내일을 보는 시대 거거든요. 정신이 뭐냐고 시대 정신.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은 어.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이 통합이다. 그럴 수 있죠. 네. 당황하게 해서 제가 죄송해요. 스스로가 보수주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보수도 진보도 상대적 개념이에요. 기능의 개념이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불러놓고 그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거 불러놓고 보수가 뭐예요? 반공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반공 보수 맞다. 근데 1950년도에 그랬다. 1950년도 반공이 보수였죠.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예요.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니, 헷갈리죠. 말이 막 여기서 보수했다, 진보도 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전 황제전 하다가 혁명 일으켰을 때는 진보죠. 시대 정신, 그때 시대 정신은 권위주의와 황제전을 타파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하면서 급진적으로 진보적 생각, 시대 정신으로 혁신적인 어떤 답을 내놓고 도전을 한 거예요. 분명히 진보입니다. 근데 그 후에 기득권화되고 훅 흘러가면서 러시아의 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바람이 불죠. 자, 그때는 민주주의 바람 불기 전에 한참 막 냉전할 때 그때 공산주의는 소련에서는 보수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련이라는 그죠?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보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때는 도리어 서방의 민주주의가 진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적 이대로는 안 돼. 다 굶어주고 바꿔야 돼. 하고 자꾸 바꾸자가 여기서 나오죠. 세대 따라 바뀌는 거예요. 시간 따라. 우리나라는 어떠냐? 1950년대 반공이 보수일 수 있어요. 근데 2025년에 반공이 보수예요. 그럼 역사가 멈췄나요? 역사는 흘러갔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냐? 1987년이죠.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 항쟁 후에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6월 항쟁 후에 그래서 우리 87년 헌법체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계셨어요? 네? 87년도 태어나 있었어요. 그때 졸업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해지겠습니다. 한복판에 계셨나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7년 전에는 민주주의가 진보의 개념인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시대 정신은 권위주의 군사독재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시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진보가 열심히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투쟁을 해서 없는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만들어냅니다. 그게 87년 헌법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87년 이후에는 민주주의는 이제 지켜야 될 가치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보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 가는 거 좋아해서 대학교 강연 간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요. 나가 보수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진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하면 대학생들인데 보수의 손을 반들 넘어들어요. 저 그럼 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대학생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담고 못 자냐고. 대학생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 그죠? 과연 내가 배우고 있는 이 학문이 더 고칠 건 없나?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고치고 무슨 도전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대학생은 다 진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보수가 돼야죠. 왜? 우리는 사회를 지킬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의 원칙이 뭔지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사회 통합 안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러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단한 틀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40 넘어가면 저는 보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띄어야지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 틀이 안정되어 있고 사회의 체력이 탄탄하고 사회의 원칙이 지켜지면 이게 사회의 체력이라서 진보가 도전하는 충격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진보가 도전하면 무조건 사회 충격이 옵니다. 근데 사회 틀이 약하면 그 충격을 못 받아들이니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보수의 틀이 탄탄하면 진보가 막 놓고 도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25년 사회, 우리의 원칙, 공정함, 민주주의 이건 우리 기성세대가 확실하게 지켜줄 테니까
20대 너가 마음대로 도전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틀려도 돼. 사고 쳐도 돼. 너가 마음대로 해도 돼. 망해도 돼. 해봐. 그래야 사회가 혁신이 살아있잖아요.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 물리학에서 혁신을 해보고,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 사회에서 혁신을 해보고, 자기 분야에서 하는 데까지 도전해보고 깨보고,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달려들고,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산업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아이폰 다 어떤 거잖아요. 이런 게 멀리 볼 거 없어요. 이게 진보예요. 나르는 자동차 나타나면 그런 게 진보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와 로보틱스로 난리지요. 우리 민주당은 저는 진보의 경우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지금 좀 먼 이야기 같지만은 AI, 저는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변호사 망했어요. 변호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공부를 잘못해서 나는 지금 큰일 났어. 제가 며칠 전에 심심해가지고 챗GPT에 이혼 사실을 가져가서 이혼 소장 만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와, 잘 써. 그래서 내가 망했다. 벌써 이런데 1, 2년만 더 지나면 망했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한 5년만 지나면 우리 머리보다 수만 배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짜자자자자 나오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로봇이 미쳤죠? 로보틱스를 결합해버리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아니 우리 사람 써놓으면은 밥 주세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화장실 가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기분도 안 좋아요, 별일이 다 있어가 자꾸 빠지고 야 기분 나쁘고 투쟁 해버리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냥 미치듯이 일만 해요. 정교하게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 AI가 하나 해놓으면 수천 대로 똑같이 돌려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노동의 상실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죠?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 필요한 겁니다. 왜? 사람이 주인이지 로봇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죠.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2025년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솔직하게 제 머리는 안 돼요. 근데 발 돌아가는 20대 애들은 여기 몰입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고민해서 막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대학생들한테 바로 막집 찹니다. 너 뭐 하냐고. 책 보고 외우지 말라고. 싸워 나와라고.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도전하고 너희가 극우 청년극우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청년극우 할 여유가 어딨냐고.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미 못 따라가요. 저도 이미 못 따라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도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하게 앉아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의사 선생님 하면 나는 행복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보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없어져야 된다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보수의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헌법 안 지키잖아요. 보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자꾸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진보가 다시 돌아와. 야, 민주주의 지켜야 돼. 이 얘기를 40년째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40년째 민주주의, 왜냐면 저 국민의힘에서 70년째 반공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40년째 민주주의 하고 있는 사회가 멈췄던 겁니다. 지금 저쪽 쳐내버려야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단단하게 우리 사회의 틀을 지켜주면서 진보적인 생각들을 마음껏 독려해줘야지 사회가 혁신이 일어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병이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제가 왜 스스로 보수주의자라 생각하냐면 저는 헌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 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회 통합, 안정, 이런 보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진보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 머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진보하시도록 내가 사회를 잘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보수주의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후배들 만나면 막말을 합니다. 너는 머리 좋잖아. 좀 좋은 아이디어 내봐. 야, AI 어쩔까? 나는 모르겠다. 니는 답을 내봐. 창의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봐.
너가 도전해서 사고 쳐서 사회가 힘든 건 내가 감당할게. 우리가 기성세대라면, 우리가 기성세대, 책임 있는 기성세대라면 우리 후배 세대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고, 그 마음 놓고 도전한다는 거는 내가 도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어야 돼요. 틀려도 되고요, 망해도 되고요. 우리가 다 책임짓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대한민국에서 저런 것도 만드네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2025년 지금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야 되고요. 진보의 영역을 일깨워야 하고요. 우리 사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원칙과 통합과 안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하겠어요? 저도 지금 조국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당기는 거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하겠어요? 저 특정 정당 거기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 이름 쓰기도 민망해. 이제 보고 있으면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못하면 영 떠내려갑니다. 지금 못하면 영 떠내려가요. 왜? 이제 우리나라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저출산이 이제 현실화돼서요. 경제 성장률 1% 안쪽으로 고착화됩니다. AI 이미 미국, 중국 따라가기 늦을 정도로 완전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AI는 안보 분야라서 늦더라도 하긴 해야 돼. 못하더라도 우리 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보라서. 지금 이미 되게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권 때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나쁜 정치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하수고요. 나쁜 정치예요. 욕하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잘 못하면서 계속 욕하면 이건 옹심부터서라도 더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문제라고. 왜? 우리가 잘 못하면서 국민의힘 욕하잖아요. 그거 먹고 국민의힘이 커요. 더 단단해져요. 안 무너져 그러면. 안 무너져요. 왜 지지자들이 뭉치거든 그때부터. 그런 우리가 막 욕하는데 욕하는 놈에도 이미 뭉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딱 실수하잖아요. 볼때처럼 일나요.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품위 있게 실력 있게 뭐 사고 쳐도 그래 하면서 우리가 짜잔 근데 우리 얘기하지 짠짠짠짠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변호사 할 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에 저 공격하는 검사 출신 선배 변호사 밉다고 다니는 데마다 욕하고 다니면 그리고 제가 욕하고 싸우느라 바빠서 내일 뒷전으로 밀렸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욕해라 상대할 시간 없다. 난 내일 해야지. 또 누가 물으면 아유 그분도 애는 쓰는데 저랑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 생각 존중합니다. 까지 하고 난 내일 한다고 바빠요. 그럼 고객들이 날 찾아오지 별로 안 가거든요. 두 사람 다 알아도 얘는 만나면 내 욕만 하고 있고 근데 얘는 가면 내 욕을 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온화하게 하면서 일 잘하고 하면은 일로 안 가거든. 그래 되거든요. 제가 변호사 할 때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 누구 변호사 한다 그러면 제가 한 번도 현담을 안 해요. 그분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훌륭하시니까 바쁘시겠지요. 하지만은 조금 뭐 번거롭고 돈 안 되는 일이 있고 근데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저는 모자라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한 2년 지나잖아요. 이분 저한테 와서 잠깐 다 갖다 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도 않아 이제. 사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실력 있게 보여주면 마음은 이쪽으로 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고 가야 되고 국민들 위해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그런 품위 있는 왜냐면 우리 여당이니까 책임 정당이니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저는 위원정당 해산 관련해서도 같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회사 지켜놓으면 뭐예요? 뭉쳐서 또 만들면 땡인데 이름 바꿔서 또 만들면 똑같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잘해가지고
저 특정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기 싫어. 국민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민주당이 나니까 확실히 낫더라. 하면 저 어차피 없어져요. 우리 예전에 여기 자민련 있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아쉽습니다. 아쉽네. 사실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논의 얘기인데 나 세종화 살 거예요. 변호사 할 때. 세종이 진짜 보면 여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세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래가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만 전제가 있죠. 품격 있는 시민 문화를 갖춰야지 됩니다. 세종은 충청도의 세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의 세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종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종이 돼서 제일 큰 형같이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는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도 오고요. 그렇게 다 품어 안을수록 더 많이 오는 거죠. 근데 배타하기 시작하면 나가는 거예요. 출신적 따지기 시작하면 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종이다. 절대 충청도의 세종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셔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최고의 시민 문화를 갖춘 모범적인 곳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희망이 있어요. 우리 좀 많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좁냐? 왜 하필이면 주변에 힘센 나라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냐? 그리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쩌지?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다 고민 한 번씩은 하셨네요. 저는 그만큼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다 우리나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떨 때 느끼면 저 외교 통일면에 됐잖아요. 중국 대사관에 중국 천재들 와 있거든요. 만나 얘기해 보면 이러고 있어 그냥. 뭐냐 이게 좀 균형감 있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쪽도 또 가보는 걸 잘 할 줄 몰라. 이번 애들 만나고 하이 이것만 할 줄 알지. 예. 반가워요 치치피티.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쪽도 좀 봐요. 본능적으로 그만 싸우고 야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자, 대륙과 향이 만나는 곳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는 곳이고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했던 곳입니다. 제일 접점이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전초기지가 되고 남한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면 전쟁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북이 협력을 하고 만약에 철도가 뚫려서 평양을 통해서 러시아 다 연결돼버리면 물류중심지가 됩니다. 북극 항로 열리고 하면 물류중심지가 돼요. 물류중심지가 되면 문화중심지는 자연적으로 돼요. 금융중심지 자연적으로 됩니다. 또 우리나라 금내는 나라 없잖아요. 우리가 해코지하는 나라도 아니니까 관세 열기 참 좋죠. 관세 막 열어 들어가면 관세 중심지가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중국 기업들 중에 한국 진출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양말 공장이 있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류 좋아서, 관세 좋아서. 이제 다 자동화돼서 이건 필요 없다. 근데 물류 좋고 관세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 통화만 만들어주고 도로만 열어서 대륙 자원만 쓸 수 있고 대륙 수출만 끼면 열려버리면 세계 최고의 물류 중심지가 되고 최고의 관세 중심지가 되면 제조업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물류 사라, 제조업 사라, 관세 사라, 금융 사라, 뭐라 사라. 그럼 우리나라 잘 살겠죠. 자 그걸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망가진 남북관계 회복해서 경제협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큰 미래를 보고 그래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가야 될 거예요. 자 그거 못 미룹니다. 윗대해야 됩니다.
미국 중국 싸우고 있잖아요. 자자 가만히 놔두면 30년 안에 전쟁할 거야. 근데 그 전쟁터 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여기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그런 된다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30년 안에 전쟁합니다, 자들은. 근데 여기가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류 중심지, 평화 중심지, 문화 중심지가 되면 여기서 전쟁 못 해요. 의원님, 그 노일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나라였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였습니다. 저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게 또 돌아요. 제 마음을 아시네. 눈물 날랍니다. 제 마음을 아시네. 똑같은 진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외교통일위원회 왔냐고요? 이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민주당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주당만이 그런 평화의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자부심이 생기죠. 희망도 보이죠. 우리가 왜 민주당인지 아시겠죠. 우린 그래서 민주당인 겁니다. 우린 그래서 민주당이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저쪽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뛰어다니면서 시민들 손 더 잡고 봉사활동 더 하고, 그죠? 왜? 우리 그런 사명감을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이니까. 10년 전에 그래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북한하고 잘 해보자 하면 우리 박수 막 쳐주시고, 그래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피하고 여기 우리가 번영을 할 수 있다. 저쪽 땅에서 또 그럴 겁니다. 또 반공 이런 거거든요. 무슨 지금 세월 지금 반공할 때 아니잖아요. 미치겠어요. 외통이 가면 저쪽 땅에서 맨날 반공하고 있어요. 환장 안 했어요 진짜. 지금 이런 힘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또 그런 힘이 세종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